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긴급 속보가 뜨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처음으로 말했던 신조어입니다. 바로 이제 그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된다. 이게 요즘 유행어입니다. 원래는 이게 그 2주거든요. 2주 이내에 보통 소송 기록을 넘기거나 돌려받습니다. 2주입니다, 법에는. 근데 관행적으로 10일 이상 거의 2주 다 채웠거든요. 그게 법원의 관행도 문제야, 원래는. 근데 지금 대법원의 이재명의 소송 기록이 오늘 또 이게 횡단보도를 건너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왔다. 이런 데 그 속보가 뜨고 있습니다. 야, 바로 이게 어제 선고했잖아요. 어제 3시에. 제가 어제 그 선고 보면서 TV 중계 이걸 제가 의미를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이게 제가 뭘 했습니까? TV 중계에서 무죄가 난 걸 저는 본 적이 없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1심을 TV 중계했잖아요. 2심, 3심 안 했어요. 근데 둘 다 유죄 났죠. 그 다음에 현재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 중계를 했잖아요. 중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중계했는데 파면 안타깝게 탄핵돼 버렸잖아요. 원래는 그냥 무죄를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이 무죄하는데 TV 중계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조희대가 보수인데. 근데 더 떠나서 TV 중계라는 거는 국민들이 한 20, 30분 보는데 무죄라면요 1분이 1분. 대법원은 그냥 이유를 살펴봤는데 원심에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무죄 상고 기각시킬 때는 1분이면 선고 끝나버려. 1분이면. 근데 TV 중계를 한다? 보통 TV 중계는 한 20, 30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저는 오히려 유죄로 파기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TV 중계의 의미는 그렇다. 이렇게 그저께 방송한 게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만큼 신속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3시에 선고했다고. 이 3시도 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오전에 좀 다듬는다고 보통 2시, 10시 하는데 이것도 있는데, 근데요, 어제 오후에 선고하고 오늘 오전에, 오늘 오전에 바로 서울고등법원으로 기록이 오늘 넘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법원장, 지금 서울고등법원장은 이제 김대웅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한번 김대웅. 제가 알기로 윤준, 원래는 윤관 대법원장 아들이 고등법원장이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윤관, 옛날에 유명한 대법원장 있잖아요. 그 아들 윤준, 이분이 서울고등법원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 바뀌어가지고 조희대가 고등법원장도 인사를 한 거예요. 맞네요. 바로 김대웅입니다. 왜 이분이 중요하냐? 이 서울고등법원장이 배당도 하지만요. 원래는 또 신속재판 이런 거는 법원장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법원장이 재판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절차에는 관여하거든요. 배당이나. 원래는 법원장이 배당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전자추첨, 전자배당을 하겠죠. 근데요, 저는 김대웅 이분이 아주 제 관심 가지고 양력이나 계속 모니터한 게 뭐냐면요. 이번에 김정숙이 있잖아요. 김정숙이 옷값 전부 1, 200만 원씩 특활비로 1억 이상 관봉권 1,200만 원. 제가 어제 방송했지 않습니까? 문재인하고 김정숙이 이 영장을 김대웅이가 주는 겁니다. 이게 웃기죠. 일반적으로는 영장은 영장 담당 판사가 주죠. 근데 대통령 기록관을 요놈들이 점검하려고 30년간 기록관에 넣어놔 버렸잖아, 특활비를. 이 대통령 기록관에 압수수색하려면요, 관할 고등법원장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대웅 고등법원장이 대단하다. 영장을 줬기 때문에 김정숙이 때려잡는데,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서울고등법원장이 중요한 게 바로 이재명의 파기 환송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김대웅 법원장 어떤 분인지, 이분 제가 옛날에 판결 한번 찾아봤더니 옛날에는 오히려 특활비를 납세자 연맹이라고, 납세자 연맹, 이거는 다 이해관계 없잖아. 이 납세자 연맹에서 특활비를 공개를 했더니 각하식 있더라고, 법리에 따라. 법리가 납세자 연맹이 직접 관계는 없거든. 각하식인
그때는 그랬어. 그러니까 문재인이 특활비를 각하시켰는데 이번에는 이게 영장을 줬잖아요. 이 말은 이게 원칙에 따라 법리에 따라 하는 분이다. 이번에 영장을 발부해 줬다고 김정숙이 옷값. 자, 그러면 이게 그 김대웅 고법원장이 아마 오늘 기록이 왔으니 바로 신속하게 오늘 배당해. 아마 이게 이럴 것 같아. 오늘 배당해. 자꾸 이재명이 까보니까 오늘 배당하면 제가 전에 어제 했죠. 6부는 뺀다. 6부는 그 최은정, 이해설, 그 다음에 정재호, 완전히 개딸 재판부들 있잖아. 이거는 6부가 했기 때문에 말도 안, 이 판사들에게 거래를, 뒷거래를 조사해봐야 돼. 이걸 빼고 배당을 한다. 원래는요, 중요 사건이 아니면 그냥 7부로 보내. 6부 다음에 7이잖아. 7부 하면 8로 보내고. 이게 대리부라 그래. 왜? 재판부가 갑자기 막 판사들 사고 나거나 뭐 이럴 때는 대리부를 지정해 놨거든. 또 이게 기피 신청하면 판사, 그 옆에 부가 또 이게 판단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사건은 6부는 7부로 간다. 이걸 대리부라 그래요, 법적으로. 근데 이거 중요한 사건은 또 이게 전자배당을 할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되는데,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7부로 갈지, 대리부로 갈지, 7부로 갈지, 아니면 이게 전자추첨할지. 왜냐하면 이게 7부에 또 부장이 김재규 있잖아, 살인, 박정희 대통령 시한 김재균을 이게 재심을 해준 이런 게 또 이게 우리법 판사야. 7부는. 따라서 이게 저는 7부보다 아예 그냥 새로 완전히 전자배당하자 이렇게 주장하는데, 뭐 그래도 이게 뭐 우리법 판사든 뭐든 전화배치 판결에 변경이 안 되고 양형은 건드리기 어려워. 1심 양이 어떻게 건드려? 대법원에서 이미 사실상 1심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터무니없이 양형한다. 양형은 원칙은 이게 1심하고 2심의 고유권한이야. 원래는. 근데 대법원이 못하는 건 없잖아. 양형이 터무니없다. 예를 들어 살인범을 벌금, 살인범을 징역 1년 준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거는 이게 경험칙에 상식에 반해서 현저히 양형 기준을 일탈했다. 이래 보는 거야. 이게 대법원의 또 상고 이유야. 그러니까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어떤 놈이 80만 원을 준다? 이 꿈깨야 돼. 이 80만 원 주면 대법원이 그냥 안 있는다고. 양형을 존중해 줄 뿐이지 현저히 양형 기준을 어겼잖아.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만들어 발표했잖아. 그러면 이게 징역 1년이나 벌금 700만 원 이상이라고. 맞잖아요. 징역형으로 갈 때 또 벌금 700 이상 반성도 안 하잖아. 근데 그 양형 기준을 현저하게 일탈했다. 이럴 때는 이게 대법원이 또 바로 잡는다고. 따라서 이게 100만 원 밑으로는 꿈깨면 된다. 꿈깨면 된다. 이거는 우리법 할아버지 오도 안 된다고 제가 했잖아요. 어제 그것도 제가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도 그렇게 저는요, 대법원도 2, 3일 만에 다 갔잖아요.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오면 오늘 배당한다고. 오늘 배당하고 바로 이게 이재명이는 어떻게 한다? 이놈은 이게 송달 안 받으니까 폐문부제 국회로 갖다 주면 돼. 국회로 갖다 주면 된다고. 민주당 대표실이나 직접 사람을 보내야지. 갖다 주고 다음 주쯤 이게 기회를 잡아. 안 올 거야 이놈이. 기회를 잡아. 안 오면 선거법은 633 때문에 신속재판 조항이 있잖아. 이재명이가 안 오면 바로 이게 한 번 안 오면 골석재판이 돼. 골석재판에서 유무죄는 따질 필요가 없잖아. 판결문이 다 써놨으니. 그러면 이게 그냥 양형은 1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거야. 이미 대법원하고 고등법원은 소통이 된다고. 대법원에 다게 그 법원행정처나 천대비도 있잖아. 다게 하급심하고 다 긴밀하게 소통한다고. 그러면 이게 대법원에서 야 고등법원 빨리 판단해. 빨리 판결해. 그러면 이게 거기서 끝나는 거지. 양형은. 합리적으로만 양형 정하면 대법원에게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이미 유무죄 했고 양형 정해오면 상고기간만 끝나는 거니까 대법원은 하루만 되지 뭐. 뭐 이게 꼭 물론 이게 뭐 상고 이유서 제출기한이 뭐 20일 있다. 또 상고기한이 7일 있다. 요게 좀 변수긴 해. 요놈이 항소 이유서는 낼 필요가 없지만 상고 이유는 또 낼 수가 있거든. 항소 이유서는 낼 필요가 없어. 옛날 내난 게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이니까. 근데 상고 이유서를 20일간 끈다고 안 내고 또는 이게 7일간 상고기한이 있잖아.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끌 수 있는 게 27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고등법원이 빨리 해도 대법원까지 놓을까 이런 생각은 들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고등법원이 형량을 딱 정하면 실제 재판은 끝났잖아. 실제 재판은 끝났잖아. 대법원까지 형량 정하면 형량이 100만 원 넘으면 재판은 완전히 끝난 거야. 형식적으로만 대법원이 남아있잖아.
그러면 이게 버틸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렇게 이재명이 대선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대통령 되더라도 바로 이게 며칠 안에 대법원에서 끝날 텐데 27일밖에 안 돼. 이재명이가 버틸 수 있는 게 27일이라고. 나머지는 다 하루 만에 온다고, 하루 만에. 대법원도 하루 만에 한다고. 그럼 이게 지금 오늘이 5월 3일, 2일이잖아요. 그럼 이게 6월 3일 한 달 남았는데 저는 빨리 고등법원이 다음 주라도 이게 선고하면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풀로 끈다? 그것도 이게 낯간지럽지. 국민들이 용납하겠냐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며칠 뒤에 대법원이 이미 선고했잖아, 전납체로. 그럼 대법원이 그냥 상고기각 이러면 이게 바로 며칠 뒤에 재선건데 이게 이재명이 버틸 수 있냐고. 한번 이게 봅시다. 야, 빠릅니다. 옛날에 2019년에 이재명이가 그때 이게 파기환송됐잖아. 그때는 원래 유죄를 받았다가 무죄로 파기환송됐잖아. 그때는 이게 재판 2번 해가지고 한 4달 가까이, 3-4달 걸렸다고. 그때는. 근데 이번에는 유례 없이 신속하게 하잖아. 이미 기록이 하루 만에 넘었잖아, 오늘. 하루 만에. 그럼 이게 바로 오늘 배당 지정하고 금요일, 다음 주에 이재명이 소환하고 안 놓으면 바로 이게 골석으로 끝내버리면 되는 이런 게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재판이 끝이라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무도 못 건드리는데 이재명이 어떻게 버티느냐고. 이재명이가. 따라서 이게 고등법원은 100만 원 밑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 양형 기준을 현저하게 어기면 상고이고 됩니다. 이게 무조건 양형은 하급심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 못하는 게 없다. 법적으로 못하는 게 없다. 안 할 뿐이지. 존중해주고 못하는 게 없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은 이제 끝났습니다. 고등법원까지 다시 선고하면 한번 봅시다. 이미 대법원 양형 안 건드릴 텐데 100만 넣으면 안 건드릴 텐데 그럼 이게 선거운동이 될까? 야, 이재명 그래도 이게 웃음이 나오냐? 너 이게 뭐 해프닝이라면서 웃음이 나오냐? 오늘 바로 이게 고법 같다. 너 이게 바로 송달할 거다. 그 다음에 바로 아마 길 지정 날라올 거다. 그래도 이게 웃음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이놈이 겁먹어 나니까 뭐 웃는 척 하면서 해프닝입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어쩌고 떠드는데 이미 저는 끝났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긴급 속보로 대법원의 기록이 고등법원 오늘 갔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신속재판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바로 횡단보도 하나 건너갔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한번 이게 또 어디로 배당되는지 한번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